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는 1965년 미국의 고미그룹이 국내의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트랜지스터를 조립 생산한 것이 시초였다. 차관 도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난했던 시절. 반도체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에 의해 출발했다. 그 당시에 외국 자본을 국내에 유치해서 공업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책을 내놨느냐 하면은 10년 동안 터만 빌려줄 테니까 자본은 100% 갖고 들어오고 세금은 10년 동안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을 한 보람으로 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교서에서 외자 도입에 힘쓸 것을 강조했고 외자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인 투자 비율의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당시로서는 미국에서도 대기업에 속했던 페어차일드, 시그네틱스사가 국내에 상륙했고 이듬해 모토로라사가 공식 진출하며 한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기능 인력을 활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페어차일드, 시그네틱스, 모토로라가 들어와서 반도체를 하니까 실업을 구제하는 이런 것도 되고 또 반도체를 제외한 그 주위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들, 즉 물이라든지 뭐 필기구 뭐 이런 물자들 이건 전부 국내 거를 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또 실업 구제의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김양수를 비롯한 국내 재벌급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렀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수출을 위해 전자공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특히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어서 손재주를 활용하는 산업이 뭐겠느냐 걸 검토한 결과 전자산업이 좋겠다. 제가 주무장관이었지만 반도체가 어떻게 생긴 거고 뭐가 쓰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뭐 계획상에는 전자산업을 일으킨다. 반도체를 어떻게 우리의 중요 산업으로서 지정을 해서 장려한다. 이렇게 되는데 수출 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김양수는 당시 상공부 장관이었던 박충훈을 찾아가 수출 산업 진로에 관한 의견을 타진하며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당시에 수출입국이라는 대명자에서 박 대통령이 국가 재건을 위해서 노력할 당시에 전자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그만큼 지대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상공부 장관이었던 박충훈 씨께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 반도체라는 게 있다는데 김 사장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어드바이스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박충훈으로부터 한국형 전자공업 육성을 건의한 미 컬럼비아 대학의 김환희 박사를 소개받은 김양수는 1967년 1월 일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시찰에 나섰다. 일본 전자공학회의 구보다 박사라는 분이 유타 대학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회장님하고 상당히 가까운 분이시라 일본에 가서 구보다 박사를 만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받으셨는데 그야말로 기술 집약적인 현대의 과학 문명의 최첨단을 이끌 수 있는 산업이다. 구보다 박사로부터 들으시고 반도체 사업을 어떻게든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가셔서 구보다를 만난 이후 반도체 산업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김양수는 미국으로 건너가 김환희를 만났다. 이때 그의 나이 57세였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이기 때문에 김양수 사장님 같이 연령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사업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산업이고 너무나 기술 수준이 빨라지니까 이것을 미국에서도 크레이지 비즈니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어려운 산업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만류를 하셨다고 사실은.
김환희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반도체 산업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했고, 가족들 역시 김양수의 반도체 사업을 극구 만류했다. 내가 이거 시작할 때 누구든지 말렸어요. 100사람이 다 말리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을 전자의 지휘자도 모르고 반도체 부입자도 모르는 양반이 뭐 그런 거 시작하냐고. 또 우리 아들들이 미국에서 이 반도체 공부를 실제 한 MIT에서 나오고 공학 박사까지 한 사람도 있고 전문가라고요. 다 만류하더라고요. 반도체 사업을 향한 김양수의 의지는 확고했다. 개척자적인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겠다고 신념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은 함부로 이렇게 사업에다가 써서 실패하거나 모을 수가 없지만은 다행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원천은 자수성가해서 벌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나한테 뭘 할 것이냐, 내 신념대로 하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다고 그럽니다. 김양수 회장님의 그 철학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실업자를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 반도체 사업이 보니까 인력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또 많이 씁니다. 그 여성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얘기를 뭐 하나도 빼지 않고 말씀하시더라. 결국 미 빌라노바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큰아들이 아버지를 돕기로 결심했고, 김양수의 의지를 확인한 김환희 또한 반도체 전문가를 소개시켜주며 김양수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 김환희 박사가 그런 거예요. 회장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의지가 투쟁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뭐 회사를 이제 뭐 소개장도 써주고, 그래가지고 큰 아들이 이제 통역관으로 1년여에 걸쳐 미국 반도체 시장을 시찰하며 반도체를 공부한 김양수는 1968년 3월 귀국해 아남 산업의 사업 목적에 전자부품 제조업을 추가했다.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 착수에 나선 것인데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의 도전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계 도입 과정에서 외화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김양수는 고민 끝에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인 박충훈과 상공부 장관 김정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외화 대부와 관련해 상공부의 추천까지 받았지만 은행의 문턱은 높았다. 은행에 가서 이제 외화대부를 받아가지고 시설재를 오다하려 하더라도 이거 반도체가 뭐인데 은행에서 반도체라는 사업을 모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 일은 다 나중에 이해를 해가지고 대부도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행히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은행에 몇 번 가시는 것도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은행 지점에 지점장도 안 만나주고 대리를 만나고 통사정을 하시고, 내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뭐 좀 빌려달라고 했다, 내가 그 젊은 사람을 붙들고 그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날 또 가시고 그 다음날 또 가시고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시더라고. 결국 김양수는 은행으로부터 외화 대부 승인을 받아 반도체 기계를 도입. 생산 체제를 갖추었지만 이번엔 수주가 없었다. 반도체 생산 경험이 전혀 없는 한국의 기업에게 미국의 기업이 주문을 의뢰할 리 없었다. 아버지의 위기를 알게 된 김양수의 장남 김주진은 대학 교수직을 사퇴했고 미국의 엠코 일렉트로닉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 이 이름이 나 있는 회사 같으면은 자기네들이 믿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지만 원자재 자체가 비싼 거거든요, 반도체가. 그것을 맡겨놨다가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 엄청난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들하고 미국 시장에 다니면서 미국 고객들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먹혀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샘플이라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보낸 걸 한번 보고 한번 믿어달라 이렇게. 내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것은 시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시작하면 시내는 꼭 지켜줍니다 하는 그런 설득으로 해서 샘플을 얻게 되고. 경제학 교수 출신이 직접 수주에 나서면서 안암 산업의 존재가 서서히 미국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1970년 3월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다. 미국의 한 기업에서 샘플용 원자재 500개를 붙였으니 신속하게 만들어 보내라는 샘플잡 소식을 받은 것이다. 기쁨도 잠시, 이번엔 세관이 문제였다. 반도체를 모르는 세관 직원이 원자재 통관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가 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 샘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관에서도 그게 뭐 전혀 못 보는 물건이니까요. 통관이 잘 안 남았으며 그걸 빨리 갖다가 빨리빨리 가공을 해서 이렇게 보내줘야 또 저쪽에서 이제 그 샘플을 확인하고 이제 주문이 오는데. 원자재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건건 세관에 묶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해명하러 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골드와이어가 들어오는데 이게 보니까 금이거든. 세관에서. 금은 수입 금지 품목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반도체에서 골드와이어 없이는 반도체가 될 수가 없는데 이 필수적인 것을 쓰고 다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샘플 작업을 무사히 마쳤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 앞날이 달라진다 생각하니까 참 초조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한 2달쯤 후에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그 당시는 사장님이었으니까 사장님을 통해서 엑셀런트 완벽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 현장에서 정말 춤추죠. 그때 그 환희 그 기쁨 이런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샘플이 50개가 500개가 되고 500개가 5,000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첫 주문을 성공적으로 납품하자 그 다음 주문은 쉽게 들어왔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의 안암 산업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주문은 밀려들었다. 일주일 단위로 3,000개 월요일날 선적해달라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여튼 전 직원이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근무했어요, 회사에서. 휴일을 반납하는 것은 예사였고 반도체 생산 라인은 24시간 불가동됐다. 72년 9월 어느 달입니다. 지금 버마사로부터 샘플이 이렇게 왔는데 50개 정도가 왔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가져가서 내일 이거를 붙여야 된다 이게요. 6시 반쯤 됐는데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 지금 그 집에서 그 사모님이 오셨는데 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날이 추석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가서 경비실에 보니까 아내가 어린애를 업고 따와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 고향 갈 준비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나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이 모자라 다 내보내고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만이라도 들어와서 일을 좀 도와달라. 나중에 우리가 들은 바로는 일본에 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그 샘플을 주었는데 일본은 석 달 납기를 약속을 하고 우리는 한 달 안에 해내겠다. 그걸 우리는 해냈어요. 그 뭐 추석 연휴 이런 걸 다 그 반납하면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냐? 우리는 3개도로 24시간 일하겠다. 일본은 8시간만 일하겠다. 이런 데서 우리가 1개월에 일을 다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LED라고요. 그 당시의 세계 수요량의 약 70%를 우리가 생산했어요. 힘들다는 것도 잊은 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하던 중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8월 19일 서울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폭우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대홍수는 47년 만에 닥친 것으로 500여 명의 인명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을 냈습니다. 1972년 여름 서울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공장이 물에 잠긴 것이다. 아침 6시인데 그때 막 물이 이제 차기 시작하니까 나이트 근무자들이
퇴근할 생각은 않고 자재하고 이 기계하고 들어 올리는 것을 했어요. 컴프레서는 물이 들어가면 거의 일주일 동안 작업을 못하는 불상사하니까 물로 막고 한간힘을 쓰고 막 퍼내고 그러던 있습니다. 기계가 물 속에 잠겨 있으면은 물에 오염도 되고 오물 같은 게 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걸 다 세척해서 기계를 말려가지고 제품 생산하고.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은 헤어 드라이기까지 동원해 기계를 말렸고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왔다. 홍수가 났을 때 이제 중요한 고객이 멀리 미국에서 왔는데 난감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물에 잠겼다 그러고. 그런데 그 다음날 회사에 이제 회장님이 모시고 온 거예요. 나인이 벌써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분이 엄청 놀라신 거예요. 한국인은 조그만 회사가 자기네들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납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본국에 돌아가서 만나는 분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회사가 얼마 후에 저희들한테 물량을 주기 시작했어요. 척박했던 환경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시작한 사업 반도체. 아남산업은 1970년 21만 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1971년 159만 달러, 1973년 4,419만 달러를 수출하며 불과 4년 만에 수출 실적 2,700%를 성장시켰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기록이었고 김양수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73년 제10회 수출의 날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5천만 불 이상이 돼야 금탑을 받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수출이 아직도 많이 신장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수출했다. 이래서 우리가 뽑힌 거예요. 그 이듬해 대통령 수출 유공기, 또 노사관계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금탑 산업훈장을 또 받고요. 대통령 표창도 받고. 반도체 산업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김양수가 일궈낸 아남산업은 현재 엠코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연간 18억 개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4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수출 실적을 올리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